누구나 거울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 예전 같지 않은 기력,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내 인생도 이제 저물어가는구나 라는 서글픈 뒤에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 부르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실체는 훨씬 더 냉혹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신체의 쇠락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아무 의미 없이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소외감, 그리고 쓸모없는 노잉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실존적 공포가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유독 눈빛이 맑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으며 마치 인생의 황금기를 이제야 만난 듯 평온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유전자를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 농사의 성공에 걱정이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의 메커니즘을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새로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단단하게 지켜줄 심리 전략을 가장 빠르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화력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듦을 상실의 과정으로 정의할 때 행복한 이들은 그것을 통합의 과정으로 리프레임합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울과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당신의 성격이 소심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외부적 보상과 타인의 인정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도파민 회로가 인생의 후반기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설계 오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가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반엄 효과에 속아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채우느라 당신의 소중한 뇌 용량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를 진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노후에 대한 불안의 80%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프레임이 만들어낸 허상의 공포일 뿐입니다. 심리학 실험은 명백히 증명합니다. 노년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바로 자기 결정권의 크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당신의 남은 30년을 축제로 만들지 혹은 지옥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인생 이막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가장 지능적인 심리 전략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오염된 심리적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닦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가도 당신 내면의 허기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더 매력적이고 압도적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전략적 습관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를 나이살 혹은 고집이라고 치부하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는 뇌의 노화로 인해 전두엽의 통제력이 약해지며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의 강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남다른 이들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타일 중심화라는 심리적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직접 뛰어듭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행복을 설계한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내 뇌가 지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구나 라고 현상을 분리해서 인지합니다. 이들은 감정의 운전대를 감정센터인 편도체의 통째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배 위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 절벽 위에서 그 폭풍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짧은 분리만으로도 당신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주변을 압도하는 평온한 아우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뇌과학적 사실은 호기심의 힘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래? 혹은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 같은 닫힌 문장은 당신의 뇌에게 내리는 심리적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꼰대가 된다는 것은 신체의 노화가 아니라 학습을 멈추고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포기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나이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은 인지적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뇌 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죽는 순간까지도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의 경험이라는 감옥에 갇혀 타인을 심판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세상이 아직도 많구나 라는 겸손한 호기심으로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호기심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당신이 고정관념이라는 가짜 무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타인도 긴장을 풀고 당신의 단단한 그릇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고 정서적 요새를 구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인생을 추적한 끝에 단 하나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부의 축적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인간관계의 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관계의 양에 집착하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선택적 최적화 보상 이론을 삶에 과감히 도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지적, 정서적 에너지가 무한 리필되는 공짜 자원이 아님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 한정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무의미한 모임,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인간관계, 나를 과거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한 문을 단호하게 닫습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층은 긍정 편향이라는 뇌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한 뇌가 부정적인 정보보다는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긍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자본을 쌓기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 관계를 외부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요새로 탈바꿈시킵니다.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약속 장소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지능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면 벗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 쏟았던 그 에너지를 회수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재투자하십시오. 당신이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는 타인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하고 품격 있는 아우라가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나 신체적 변화를 상실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곤 합니다. 직함을 잃고 근력을 잃고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노년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 이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내적 통제 소재를 가동하여 뇌의 신경망을 완전히 리모델링합니다. 이들에게 노화는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마이크로 성취감을 통해 뇌의 보상 회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자기 효능감이 거대한 성공이나 타인의 박수에서 왔다면 노년의 자기 효능감은 아주 작은 일상적 통제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침구를 정리하는 것,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것, 혹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뇌에게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성취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반응하여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실패하기조차 어려운 작은 과업들을 매일 수행하며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리십시오. 이러한 마이크로 성취가 반복될 때 당신의 뇌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다시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과거의 상실을 현재의 자양분으로 치환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에 매몰되어 인지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십시오.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었고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과 후회 사이에서 방황할 때
유독 차분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들의 아우라는 바로 이 의미 부여의 주도권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서사에서 상실의 챕터를 성취의 기록으로 다시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닌 예술가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년의 불행이 육체의 쇠락이 아니라 성장이 멈췄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흔히들 외로움을 제거해야 할 질병처럼 여기며 타인에게 의탁하려 애쓰지만 압도적인 평온을 가진 이들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외로움이 타인에게 거절당해 느끼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즐거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자기 자신과 조우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의 존재감은 완성됩니다. 마리막 전략은 자기 자비를 통한 통합입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경쟁, 중년에 고단했던 책임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까지 그 모든 조각이 모여 나라는 유일무이한 예술품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완벽해지려 애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깊어진 주름과 세월의 상처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단단하게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숭고한 훈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원리를 이용해 노년의 품격을 설계하는 전략적 로드맵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당신의 오늘에 이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인지적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공기를 바꿀 3가지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밤 회고의 재구성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후회되는 일을 떠올리고 그것을 상실이 아닌 배움의 문장으로 다시 써보십시오. 둘째, 정서적 미니멀리즘을 시작하십시오.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와 정보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비워진 자리에 평온한 고독을 채우십시오. 셋째, 자신을 향한 언어적 프로그래밍을 바꾸십시오. 늙어서 못한다는 말 대신 인생의 가장 완숙한 계절을 지나고 있다고 뇌에게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은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고귀한 여정입니다. 오늘의 통찰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날카로운 심리 분석을 이어가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또한 오늘 나눈 기술 중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전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기록이 당신의 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신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를 다 맞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는 그냥 흘려보내도 당신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에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단단한 그릇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단단하고 우아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이었습니다.